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배달앱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낮은 인지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성공의 열쇠로 꼽히고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붕괴 현장의 감리자가 구속됐습니다. 또 해당 감리자도 부정하게 선발된 사실이 확인돼 담당 공무원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행정기관이 발주한 관급 공사 현장에서 1년째 공사 대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들의 소갈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50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상인들은 수수료 부담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광주시가 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배달앱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배달 음식점. 점심이 한참 지난 시간이지만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옵니다. 음식 주문은 주로 배달앱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를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광고료와 수수료 등을 떼면 상인들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조금 남기더라도 약간 박리담에 이런 식으로 조금 가는 걸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저희 순수익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광주시가 공공배달앱을 정식으로 출시합니다. 위메프호의 위탁 운영하는 형식인 광주시 공공배달앱은 기존 배달앱에 비해 수수료가 최대 6배가량 저렴하고 별도의 광고료와 가입비가 없습니다. 소비자에겐 사용금액의 1%를 캐시백해주고 상생카드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배민이나 요기요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공공앱도 있다고 해서 그걸 활용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많이 되지는 않네요. 시민들의 공공배달앱 인지도 상승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 광주시는 공공배달앱을 홍보하는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개설하고 5개 광고를 하는 등 홍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지난 석 달 동안 매출액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장보기 배달 서비스까지 시작되면 이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타 이제 앱에는 없는 전통시장 장보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1차적으로 그 남강주 해뜨는 시장하고 무등시장에서 저희가 장보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배달앱에 가입돼 있는 가맹점은 현재까지 4,300여 곳.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이 격리 조치 해제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달 초 인도에서 입국해 격리시설에 입소했던 시민 1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다음 날 오후부터 발열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이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인도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50대가 가장 많고 그 비율이 2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2,890여 명 가운데 50대 확진자는 560여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9.4%를 차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말부터 50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확진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은 27.9%였지만 지금은 24.5%로 3.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년 기준 오늘쯤이면 장마가 시작되곤 했는데요. 오늘 장맛비가 아닌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상층으로는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반면 볕에 의해 대기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건데요.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는 오늘부터 모레인 금요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인데요. 우선 오늘은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광주 전남에 오후 2시부터 7시 사이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지나면서 낮 동안의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붕괴 건물의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감리자가 구속됐습니다. 또 이 감리자가 부정하게 지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 철거공사의 감리를 맡은 건축사 차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감리자로 지정된 차 씨는 붕괴 참사가 난 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비상주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가지 않고 감리 일지 또한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현장에는 안 가셨습니까? 구속된 차 씨가 감리자로 선정된 과정도 부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광주 동구청에서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씨가 차 씨를 감리자로 지정하기 위해 선정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감리업체를 지정해야 했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 씨를 감리자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부정 청탁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전현직 공무원들이 재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한 점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된 철거업체와 조합 관계자 등은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철거업체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재개발 아파트 분양 특혜를 통한 유력 인사 로비 의혹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신북항 공사 현장에서 1년째 공사 대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자금난에 부딪힌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기 때문인데 피해 업체들의 소가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해수청이 발주한 신북항 공사 현장입니다. 남해안 최대 규모의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설치되고 국내 최초 오션오르간도 들어서게 돼 여수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리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계류시설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들이 지난해 12월 부도가 났습니다. 원청업체가 재정난을 겪자 하청업체가 줄줄이 부도가 난 건데 장비업체와 자재업체 등 20여 곳에서 발생한 체불금은 15억 원이 넘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체불이 영원히 우리가 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의심을 안 했죠.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업체 대표들은 결국 해수청을 찾아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청업체의 지분을 인수한 A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미납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서류가 준비된 대로 저희들이 이제 바로 지급해드리는 걸로 지금 일단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했으니까. 하지만 업체들은 또다시 대금 지급 날짜가 미뤄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기 때문에 원청의 지분을 인수한 업체가 대납하지 않더라도 행정제재를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회사니까 연 매출이 한 20억, 30억 정도 되는 회사니까 이게 또 1년씩 이렇게 밀려왔잖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일도 많이 없고 하니까 또 좀 많이 힘든 거죠.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공사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청 구조의 가장 밑바닥인 자재 장비 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받은 대금이 자재 장비 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계좌로 들어가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 업체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대금이 당사자 계좌로 입금되는지 발주처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경찰이 광주 청년한방병원과 경찰 사이의 고리 사채설을 밝히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한방병원 대표 원장에게 지역 경찰관들이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돈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자율이 이자 제한법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고용연료 야적장을 항의 방문하고 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장성군 서산면 복합물류센터에 있는 고용연료 임시 야적장을 찾아 난방공사 측이 법으로 명시된 고용연료의 품질 검사를 지난 3, 4년 동안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채 나주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소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난방공사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달 말부터 발전소 가동에 들어갔고 나주시와 주민 등은 고용연료 품질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지방의회 부의장이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2년 연속으로 부인 명의의 양식장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군 의원은 보조금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혜 의혹과 또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군이 지난해와 올해 시행한 육상어류 양식장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양식 넙치 가격이 폭락하자 강도다리 등 양식어류 품종 다양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진도군 어류양식협회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업자에게는 1억 원의 보조금을 진도군이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양식업자는 현직 진도군의회 부의장이 부인 명의로 운영하는 양식장. 올해도 같은 사업이 시행됐고 또다시 같은 양식장이 보조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현직 군의회 부의장이 2년 연속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민 소득 증대에 가장 앞장서야 사람이 혼자만을 이익을 위해 이거 사업비를 사용했다 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도군 어류양식협회는 강도다리 양식에 선뜻 나서는 회원들이 없어서 절차를 거쳐 현직 부의장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현직 부의장도 올해 넙치 가격이 폭등하면서 강도다리 양식에 뛰어들었던 자신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보조금 선정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어값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강도다리 가격은 높고 강도다리가 높으니까 이 안에 조도에서 이렇게 시험구를 한 번 더 던져서 정답을 좀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섭시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시행한 진도군은 사업자 선정에 외압은 없었다며 이해 충돌 논란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값이 좋고 하다 보니 망설일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제 이 주변 분들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7명에 그쳐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는 진도군 의회. 의원이 예산을 심사하고 그 예산을 자신이 받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진도군은 내년에 이 사업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광주과기원에 따르면 어제 열린 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김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지 보름여 만에 다시 총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섬주민 이용이 많은 900여 개 전체 생활 구간에 1,000원 여객선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천원 여객선 요금제는 도내 1,320개 여객선 운항 구간 가운데 운임이 8,340원 미만인 932개 구간에 연간 지방비 23억 원을 들여 추진하며 섬주민 5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올 하반기 전산 발권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천원 여객선 요금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선 자치단체는 전국의 20곳 이상으로 수도권에서는 서울 용산과 종로를 비롯해 여수, 진주 등 남해안 지역 도시들 이 미술관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은 스페인의 작은 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들여오면서 급성장한 사례처럼 한국판 빌바오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23년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적어도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춰 박람회장 조성 작업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뒷받침할 특별법안이 발의 넉 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칙을 포함해 모두 4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에는 박람회와 사후 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부 심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지정된 데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을 사후 활용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2033년에 A1급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할 지금 초석입니다. 박람회 준비 작업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행사장과 부대 시설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오는 8월쯤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정원은 벌써 신축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직위원회는 남은 1년 8개월 동안 도시 전체에 정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24개 읍면동에 시민정원 추진단 406명이 출범을 했어요. 내 집 앞에, 내 가게 앞에 화분 내놓기, 나만의 정원 갖기 운동,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박람회장 조성 일정에 맞춰 정부도 산림청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가 광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지난 이사회 때 창단이 승인된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를 광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2022 시즌부터 광주 염주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여자 프로배구 리그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어등산 리조트가 8년 동안 밀린 기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리조트가 적자 등을 이유로 미뤄왔던 8년치 기부금 16억 원을 최근 금조사회복지장학재단에 지급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어등산 골프장 27홀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 중인 18홀을 대중제로 전환해달라는 리조트 측의 요구를 적법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제와 달리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거나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지역 본부는 2021 광주 전남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고 모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 등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광주 전남 중소기업인 대회에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 힘쓴 공로로 주식회사 대호안전관리공사 박수웅 대표가 철탑산업 훈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수출과 기술개발, 고용 창출 등에 힘쓴 5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훈장과 포장, 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남도 의회가 제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 건의안과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해당 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높게 솟구칩니다. 센터 쪽 중견수 뒤로 갑니다. 워닝 트랙 탐장 쪽 잡고 잡았어요. 배정대 3루자 태급 2루자도 3루로 들어갑니다. 기아가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배정대가 그림 같은 수비를 했습니다. 높게 솟구칩니다. 왼쪽 좌익수가 전진했다가 뒤로 저만도 떨어뜨립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1루 주자 모두 홈으로 역전. 오준호 선수의 글러브에 맞고 떨어지는데 쉽진 않았어요. 저렇게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네, 카운트 오른쪽 빠져나가는 안타. 조용호 3루 통과 홈으로. 결국 세 번째 대결에서 강백호가 적시타를 뽑아냅니다. 이제는 4대1. 변화구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2루에 있던 주자 홈까지 그리고 이창진은 3루까지 골 연결됩니다만 3루에 안전으로 갑니다. 외도에 있는 투킥 높게 오른쪽 충분한 거리가 될 때 3루 태업 준비 잡고 뛰기 시작. 볼 바로 홈으로 연결. 원전으로 이제 경기는 2점 차. 높게 센터 쪽 정중앙 탐장 맞고 떨어집니다. 1루자는 강백호 3루로 홈으로 중간에 카운트됩니다. 또 한 점 날아가는 KT 6대3 원투 경기 종료. 최종 점수 6대3 KT가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지역에 장마가 시작되곤 했는데요. 오늘 장맛비가 아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동안 상층으로는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반면 볕에 의해 지표 부근의 대기는 뜨겁게 달궈지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는 건데요.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오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는 오늘부터 모레인 금요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오후 2시부터 7시 사이 광주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지나면서 낮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 2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2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순천도 20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 기온 25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난 뒤에도 당분간 장맛비 소식은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